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호주 육군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공급하는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AS9 헌츠맨의 포탄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번 테스트로 AS9의 자동장전 기능을 검증했는데요. 포탄 발사 테스트를 통해 상호 호환 여부를 확인한 것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과 협력해 AS9의 라인 메탈에 155mm 아세가이 포탄을 포함해 호주산 155mm 포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관련 제품군은 모든 나토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정부와 체결한 1조 원 규모의 1차 자주포 공급 계약에 따라 KS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AS9 헌츠맨 30문과 AS10 방호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생산하고요. 2027년까지 호주 육군에 납품합니다. 이번엔 K4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가 한국에 긴급 요청한 첫 번째 무기, 한국형 유탄 발사기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 폴란드군에 인도됐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무기 수요가 높아지자 한국산 무기로 전력 공백을 메꾸고 있는데요. 구매 규모는 1,200만 달러 수준으로 K4는 개발국인 우리나라의 해병대를 포함해 이라크, 리비아, 멕시코,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죠. K4의 글로벌 진출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의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연산 400만 대로 확대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이밀지 대주전자재료 대표이사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밝힌 내용인데요. 음극재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주된 연료로 흑연이 쓰이는데 이 흑연계 음극재는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꼽혔죠.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배가량 늘릴 수 있고 충전 시간도 대폭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NEF는 실리콘을 비롯해 차세대 음극재가 2035년 흑연계 음극재 수요의 최대 3분의 1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죠. 실리콘 음극재 채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과 BMW는 실리콘 음극재 활용을 검토하고 있고 테슬라 또한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사용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앞으로 차세대 음극재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극재가 배터리의 출력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주행거리하고 출력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양극재고요. 전기차의 이제 충전 속도하고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 음극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음극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음극재는 기본적으로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음극재 소재를 쓰이는 것은 이 흑연이고요. 리튬이온이 흑연 사이로 들어가면서 부피가 팽창했다가 전류를 생산하고 부피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흑연 역시 이제 결국 팽창을 했다 수축을 하면서 결국은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됐고요. 이렇게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충전량이라든지 충전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란 게 결국은 작은데 많이 실어야 좋은 거고 이 음극재 역시 흑연이 아까 왜곡된다는 것도 있고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을 통해서 실리콘이 흑연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고요. 실리콘은 사실 에너지 용량 자체가 흑연보다 한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같은 밀도에 대해서 에너지를 10배 이상 실을 수 있다. 그럼 전기차 배터리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쓸수록 고용량, 고출력의 성능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할 때도 이제 실리콘이 조금 구조상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보다 재료를 구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흑연은 중국에서 거의 많이 생산하는데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하기 쉽고 보다 이제 희소하지 않은 광물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는 사실 부피 팽창 측면에서 흑연 음극재보다 심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보통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충전 시에 4배 이상 팽창했다가 이전과 같은 형태로 잘 안 돌아오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이전과 같이 잘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배터리 충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구조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 돼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의 부피 팽창 부작용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기술력을 개발하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무게를 줄이고 그다음에 충전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뭐 하나의 단초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실리콘 응급제 부분 역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많이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와 이제 전기차가 빠르게 발달을 하려 그러면 오래 쓰고 빠르게 충전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자체도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배터리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떤 넥스트 레벨로 올려줄 것이 결국은 뭐 실리콘 응급제가 아니냐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